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양대 지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마저도 3% 넘는 조정을 이어가면서 862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시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봐야겠죠. 배윤정 마이트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의 등락폭,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가 뭐 3%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지수 자체 2, 3% 등락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일본 지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까지 이런 변동성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에 시장이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그리고 저희 지금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뭐 한국으로 치면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AI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의 실적도 보여줬지만 사상 최고치를 지금 매출을 찍은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우려했던 데이터 센터에서의 매출을 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이건 것 같습니다. AI의 투자가 사실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삼성, 현대, SK 중심으로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해서 한 800조 원 가량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값도 AI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800조라는 자금이 어디서 조달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 우려감과 불확실성으로 좀 저희가 이 시장의 변동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고용보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9월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즉 미국의 고용이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 달리, 또 그리고 연준이 우려했던 거와 달리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12월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또 불확실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퀘스천을 던지면 12월까지 10월 고용보고서 나올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9월 보고서가 견고했기 때문에 12월에 당장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바는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3호 신용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들의 그 부채와 그 자금 조달 경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도 아직 해소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건조한 상태에서 지금 가는 시장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내린 건 오늘 장에서는 AI 버블론입니다. 사실 AI 버블론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수면에 오를 때마다 큰 변동성을 야기하면서 지수 하락을, 급락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미 좋았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AI 버블론이 좀 잠재워졌었는데 다시금 고개를 든 이유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나왔을 때 매출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좀 폭락을 하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에서의 높은 성장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웰에서부터 루빈까지의 그 가속기가 계속적으로 기술 경쟁력의 엔비디아가 있다. 엔비디아의 이 레거시는 한동안 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AI의 버블을 우려하는 바는 지금 인프라 쪽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잘 됐을 때, 그리고 저희가 결국 봤을 때는 빅테크 중에서도 클라우드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3분기에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캐펙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AI 생태계 내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엔드단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가져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한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MBTI 기술력이나 지금 매출이나 그리고 앞으로에도 그 경쟁력은 유지가 될 것이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KPX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또한 다른 빅테크들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KPX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GPU를 좀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출현이 나타날 수 있느냐를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의 하나로 지금 구글의 TPU가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또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산 NPU를 활용해서 3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지금 밸류 생태계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PU와 NPU, 그리고 그 외에 TPU의 밸류 체인이 무엇이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의 가장 큰 수혜주가 이수페타시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TPU로 유일한 지금 밸류 체인을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어떤 기업이 TPU로서의 그 모델링을 확장할 것인지를 좀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내년 그 후반기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일단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지금 2조가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지금 1조 8천억 원 넘게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좀 과하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질문이 오늘 조정을 활용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담아야 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결국에 네. 저희가 봤던 거는, 사실 지금 2,500서부터 저희가 4,000선까지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의 동반 강한 매수세가 기인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 매매하는 패턴을 최근 1, 2주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외국인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외국인이 또 끌어올리고 있는 섹터는 어딘지를 또 관심을 가져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장 좀 저희가 획기적으로 보여드리는 그 TPU의 밸류 체인에서 대덕전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좀 AI 밸류 체인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소비재나 유통주, 수출주, 그 외의 수출주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9월달, 10월달 수출 실적들을 보면 다시 자동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20% 이상 상승해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외에 다른 그 섹터 내에서 외국인들이 주도주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관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이외에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좀 쫓아가면서 선별적인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속에 화장품주가 매수를 좀 받아가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좀 선별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렇게 하락장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연말 제약바이오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특정 섹터로 보시는 것보다는 개별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약을 삼성 실험하고 있는 한미약품도 지금까지 좀 주가가 기대치만큼 모멘텀을 받았느냐 생각해보면 아직도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기대하고 있는 알테오잔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지금 굵직굵직한 그 코스닥 중심의 바이오 기업들을 보실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이오 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미국발 관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고, 특히나 바이오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네릭의 분야라든지 CDMO, CRO 이런 부분들이 관세의 영향이 안 받을 것을 트럼프와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관심을 주시는 것이 좋고, 그럼 측면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2분기 매출 실적도 굉장히 견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한 그동안의 소회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시세를 받아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사실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전력기기 인프라주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AI 산업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전거래일에는 전력기기가 강한 매수를 받아갔다가 오늘은 반도체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도 체크를 해볼까요? 전력기기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저희가 PER에 있어서도 높아진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력기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를 주목을 했었었고요.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지금 수출에 대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고환율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수출의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좀 중장기 실적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전력기기에 있어서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인프라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또 원전의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할 것이냐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에너지의 설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견인으로서 ESS 설치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마련한 그 전력기의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원전보다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풍력과 이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일 수가 있어서 그동안 좀 관심 가지지 않았던 섹터였다면 앞으로도 상용화되는 시점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동반해서 ESS 역시 구조적 성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섹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살짝 소외됐었던 풍력과 태양광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43년 만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분적인 완화를 시사를 하면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표님? 지금 섹터에 대한 관심도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금산분리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결국 백그라운드가 이런 측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투자를 좀 견인을 하기 위해서 삼성과 현대, SK 이런 대기업의 그룹주 중심으로 국내 투자자를 활발하게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 역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미국 투자에 대한 계획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대기업들조차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이 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이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카드로 금산분리 완화를 일정 부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다 보니 어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금융과 증권 이쪽에서 일정 부분 당연히 수혜가 갈 수 있으나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투자가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은 그런 대기업 중심의 이 금융주들, 증권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지만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하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페이 밸류체인 안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긍정적인데 이 금산분리를 통해서 뭔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시너지가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대기업 중심의 증권 금융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증권, 금융 그리고 핀테크 안에서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시세를 내주고 있는 네이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말씀해주신 섹터 이외에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장 화장품 주에 대해서 견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인바운드 주에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이 지표들을 보자면 호텔들의 레이트가 룸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 얘기에 대한 방증은 뭐냐면 국내의 외국인 관광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 외국인의 그 회복 수준은 코로나 이전 과 대비해서 코로나 100% 이상을 좀 회복을 했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인바운드주들 그리고 호텔, 면세점 이런 부분들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계속 화두는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좀 낮추는 건 역시도 투자 전략이 되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좀 변동성 노출에 적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배윤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